좀 먼저 밑줄을 볼게요. 자, 우리가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쓰죠. 전자 배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가 플루오린이니까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양성자가 9마리가 있고요. 전자도 9개가 있어야 하니까 1차 껍질에 전자 2개를 그리고요. 2차 껍질에 전자 7개를 그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려놓고 하나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표시할 때 얘가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몇 개의 전자를 원하는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간단하겠죠. 근데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은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겁나 복잡해. 겁나 좀 귀찮아.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 점식이라는 걸 이렇게 고안해냈다고 보면 됩니다. 걔는 안에 1차 껍질은 당연히 2개잖아. 빼! 맨 마지막 껍질. 2차 껍질도 꽉 찼으면 빼! 맨 마지막 껍질. 다시 말해서 체크. 원자가 전자만 점으로 나타내기로 약속한 게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플로린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을 하면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가 7개잖아. 7개니까 플로린이라는 기호를 딱 쓴 다음에 7개의 전자를 잘 봐. 점을 아무 데서나 시작해. 하나. 7개니까 원자가 전자 7개를 표현하려면 7개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름 전자의 속성을 반영해서 전자와 전자는 서로 싫어하잖아. 그래서 1, 4, 2, 4, 3, 4, 4, 4 4개의 면을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면에다가 점을 찍었다면 나머지 두 번째는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야. 세 번째는 여기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찍을 때 어쩔 수 없이 쌍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7개죠. 맞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결론은 똑같지만 그릴 때 나름 전자의 속성을 고려해서 전자가 전자는 서로 싫어하니까 너는 여기, 일단 너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원소 기호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그린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부터 쌍을 이루도록 그려서 표시하는 게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름 전자의 속성을 반영해서 그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혼자 남아있는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옥텟 규칙이 만족이 안 되죠. 그러므로 얘가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얘가 앞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전자가 되겠네요. 공유 결합을 형성할 혼자 존재하는 전자를 뭐라고 불러준다? 홀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플로린은 홀전자가 몇 개니? 그러면 한 개 있습니다가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홀전자는 헷갈리지 않나? 우리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 중에 오비탈이 혼자 있는 게 홀전자였잖아. 이 홀전자가 한 개다. 봐봐. 홀전자가 한 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과연 우리 오비탈식도 만나볼게요. 1s2, 2s2, 2p에 몇 개 들어가야 돼? 전체 9번이니까 5개만 들어가야 되죠? 1, 2, 3, 4, 5. 맞네. 홀전자 하나네. 신기하게 맞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홀전자 수를 쉽게 알 수가 있나 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이 P가 방이 3개가 있는데 얘가 하나 그려졌네.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가 남은 거. 홀전자 하나인데요. 맞죠? 이런 모습으로 홀전자 수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홀전자가 3개입니다. 그죠?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하나 따로, 둘
따로 셋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그럼 홀전자가 3개인가? 볼까요? 1s2, 2s2, 2p6, 3s2 맞죠? 3s2, 3p의 1인가요? 그죠? 13개니까. 홀전자가 하나밖에 없네. 그죠? 홀전자가 3개다. 홀전자가 하나다. 얘는 우연히 홀전자 수랑 이 오비탈의 홀전자 수가 맞아 떨어졌지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고 홀전자가 3개다. 그럼 오비탈의 홀전자도 3개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그렇지 않지. 홀전자 하나인데. 그래서 오비탈에서 말하는 홀전자와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말하는 홀전자가 좀 다른 개념이네요. 다른 개념이야. 혼자 존재하는,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을 홀전자라고 표현합니다. 봐봐. 홀전자의 정의가 달라요. 원자과 전자 중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말합니다. 오비탈에 혼자 존재하는 전자라고 써있지 않죠? 이 홀전자는 앞으로 뭘 할 거다? 앞으로 공유결합 할 것들이잖아. 공유결합, 화학결합을 앞으로 할 때 쌍을 이룰 전자들을 홀전자라고 불러줍니다. 홀전자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앞에서 오비탈을 배웠던 홀전자랑 이 홀전자는 좀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쭉 그려놓은 게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볼게요. 1, 2, 3주기 원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수소. 전자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오른쪽 먼저 썼네요. 오른쪽 먼저. 대부분 오른쪽부터 이렇게 쓰나봐요.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2번 헬륨은 없네요. 3번 리튬도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이렇게. 나트륨도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이렇게. 원자과 전자 2개인 건 양쪽에 하나씩. 왜? 전자와 전자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건 반대쪽이죠. 그래서 전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분소는 3개 이렇게. 알루미늄 3개, 4개, 4개, 5개, 5개, 6개, 6개, 7개, 7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홀전자들 보이죠? 홀전자가 앞으로 뭘 할 거라고요? 화학결합을 형성할 거라고요. 화학결합 중에서 무슨 화학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2글자? 비읍지읒, 지읒. 분자입니다. 분자. 자, 여기서 분자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분자. 자, 분자를 그러면 실제 이뤘다. 분자를 이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분자를 이룬 모습도 한번 표현해봐라. 분자를 이룬 모습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봐봐. 자, 플로린, 홀전자, 또 다른 플로린, 홀전자 둘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 형성하지 않은 여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요 6쌍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죠.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녀석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죠? 비공유 전자쌍도 루이스 전자점식의 표현이 된다 안 된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루이스 전자점식에는 비공유 전자쌍도 표현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화학자들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마지막에 쓴 게 뭐야? 마지막에 쓴 게. 야, 플로린하고 플로린이 그냥 단일 결합한 거잖아. 땡! 이렇게 마지막에 끝판왕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뭘 표현한 거야? F2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F2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F2를 표현할 때 여기서 표현한다면은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9가 되고 전자 2개 있고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 게 표시하는 게 전자 배치도로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자, F2라는 분자를 전자 배치도로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 끝판왕 이렇게 선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에는 모두 표현하지 않고 있나? 비공유 전자쌍도 다 지워버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냐면 이걸 딱 보고서
플루오린 분자를 이루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냥 세면 돼.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여섯 쌍 있네. 셀 수 있죠? 얘는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한다? 공유 결합, 여기 전자쌍, 공유 전자쌍 한 쌍 있겠네? 그냥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하나 빼고 둘, 셋, 넷, 다, 여, 일곱,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6쌍이 있겠네 라고 우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6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이제 갖고 있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루이스를 딱딱딱딱 그려가지고 몇 쌍의 비공유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물 분자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 루이스 전자점식, 산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과 전자 6개 표현한 거고요. 또 수소를 데리고 와서 공유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공유 전자쌍 2쌍과 비공유 전자쌍 2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때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표현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할 때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얘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게 돼요. 붕소, 황 같은 것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로 등장하는데 어디 나와 있나 얘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붕소나 황 같은 경우에 얘가 곧 나올 텐데요. 붕소, 황. 나오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런 경우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야 라고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는 주의해 라서 항상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표현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봤다면 루이스 구조식을 좀 볼게요. 루이스 구조식 다음 장. 쌤이 아까 끝판왕이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루이스 구조식. 전자점식도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어. 이름은 플루오린화수 HF입니다. 귀찮아. 공유 전자쌍만 짝대기로 표현해. HF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루이스 구조식이라. 이것도 루이스가 고안한 거. 루이스가 고안해서 만든 구조식.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화학식 중에 구조식을 그려봐라. 그럼 저렇게 그리죠? 구조식 그려봐라. 네, 풀네임은 뭐다? 루이스 구조식이었던 거야. 루이스 구조식. 자, 플로린 F2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요. 물 분자도 공유 전자쌍만 표시하니까 이렇게 땅땅땅 공유 전자쌍만 표시하니까 전 4개 땅땅땅땅 4개 되겠네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뭐랬죠?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라. 그죠? 얘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맞죠? 여기는요. 질소가 한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 원자과 전자가 질소가 몇 개야? 5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는 공유 결합에 쓰였고 그다음에 2개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있겠네 라는 거. 요거 표시하는 거야. 산소는요. 6개 중에 2개 썼으니까 나머지 4개가 남아있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플로린 아까 했던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땅땅 6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땅땅땅땅땅땅.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많이 나와. 플로린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과 문제야. HF와 H2O 중에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은 건 누구냐? 얘가 더 많죠? 3쌍. 얘는 2쌍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가 더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다. A라는 분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루이스 구조식에다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조금 접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단일 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도 있죠. 그래서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중 결합은
공유 전자쌍이 같은 방향으로 두 쌍일 때 이중결합. 공유 전자쌍이 같은 방향으로 세 쌍일 때 삼중결합. 얘는 CO2가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얘는 한쪽은 삼중결합, 한쪽은 단일결합이 있는 거고, 얘는 가운데 삼중결합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까지 존재합니다. 그럼 사중결합은 안 되나요? 사중결합은 없어요. 삼중결합까지만 있습니다. 사중결합은 약간 오비탈적인 문제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소야.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잖아. 또 다른 탄소하고 만날 텐데 탄소도 요 녀석 있잖아. 얘와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전자를 공유한다는 건 진짜로 전자를 갖고 와. 너도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오비탈과 얘가 차지하는 오비탈을 땡겨서 겹치는 거야. 얘가 차지하는 오비탈과 얘가 차지하는 오비탈을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쪽에 A라는 요 겹침이 훨씬 더 강한 결합이 형성이 돼요. 위에 있는 요 결합은 약간 좀 약하겠죠. 얘도 약하겠죠. 그죠? 약하겠죠. 요만큼밖에 안 겹치니까. 하지만 이것도 겹쳤다, 공유하고 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결합까지 돼. 근데 얘와 얘는 만날 수 있는 형질. 아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중결합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비탈이 겹칠 수가 없어. 완전 반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각 사분면별로 오비탈이 존재한다고 상상을 하면 왜 삼중결합까지만 가능한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이온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어요. 이온. 자, 이온 볼게요. 이온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을까? 상식적인 부분인데,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점이 하나 찍혀있죠. 원자과 전자 하나. 근데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전자를 버리죠. 전자를 버리니까 원자과 전자가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Na+라고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사라진 거야. 그죠? 봐봐.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었잖아. 버리면 안쪽 껍질이 나타나지. 안쪽 껍질에 전자 8개 있잖아. 표시한다 안 한다? 표시 안 한다. 안쪽에 원자과 전자가 8개다? 원자과 전자가 8개면 원자과 전자가 8개라는 말이 사실 이게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만 원자과 전자라고 하잖아. 하나를 버리고 나서 8개가 남았어. 이 원자과 전자 8개인가? 0개입니다. 0개. 그래서 표시 안 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대신에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게 되겠죠. 자, 염소입니다.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전자 하나를 공유하면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온이 되면 다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온이 되면 전자가 전체 8개가 되죠. 전자 8개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8개가 됐지만 그럼 원자과 전자가 없어진 거지. 우리 지금 방금 말한 거대로라면. 하지만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8개가 된 거니까 8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양이온의 표현법과 음이온 표현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이온은 안쪽에 드러난 8개를 표시하지 않지만 얘는 7개였다가 전자 1개를 얻었으니까 8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규칙이 좀 자기네 마음대로네요, 그죠? 점 1개를 더해서 표시하기로 약속했다. 쌤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약속이야 라고 했던 게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학회에 참여했다면 루이스가 이걸 만들 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했다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얻은 전자의 수를 표현해야 한다. 그죠?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음이온을 뜨니까 맨 끝에 -1을 써주고 있죠. 자, 이온 결합 물질도 볼게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 자, 나트륨 1+와 자, 나트륨과 염소가 만납니다. 둘이 만나면은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요딴 모습이 될 거죠. 이렇게 1+. 얘는 전자를 얻어서 1- 되겠죠. 이렇게.
얘는 전자를 누구한테 준 거다? 얘가 얘한테 준 거겠네요. 얘 줘가지고 전자를 얻고 잃고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 모습을 이렇게 함께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대괄호 안 쓰지만, 뭔가가 결합했을 때는 대괄호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괄호.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플로리나 나트륨, 전자 얘한테 하나 줬겠죠. 대괄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있고요. 얘한테 전자를 줘가지고 대괄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 두 개 버리죠. 전자 두 개 버려요. 전자 두 개를 얻으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자 두 개를 버리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결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염화칼슘은 얘가 전자 두 개를 얘한테 하나 주고 얘한테 하나 줬죠? 저희는 2 플러스를 띄게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얘는 얘가 전자를 얘한테 주죠? 줘가지고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2 마이너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그림 연습만 하면은 되게 상식적이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구나. 그래서 음이온은 8개를 다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온인 경우에는. 약속을 받아들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우리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은 어떻게 표시하나? 오른쪽에 나와있죠? 다원자 이온 중에 OH-가. 이 OH- 같은 녀석 우리 뭐라고 불러준다? 여러 개의 원자가 함께 이온이 돼 있으니까 다원자. 여러 개의 원자가 함께 이온돼 있어 다원자 이온이라 불러주는데 OH- 같은 다원자 이온은 어떻게 표시한다? O하고 H는 둘 다 비금속이니까 둘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죠? 둘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죠? 공유결합을 형성한 OH가 전체적으로 전자를 같이 하나를 받아와 여기다가 1-를 함께 대괄호와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O하고 H가 공유결합을 형성돼서 같이 다니는 분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 전자 하나 얻어올까? 전자 하나를 틱 얻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이거를 구조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공유 전자 쌍만 짝대기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됐네요. 오케이. 넘기면 개념하기 문제가 있죠? 풀어볼게요.